나는 20해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다. 명절마다 집 앞 골목은 늘 조용했다. 다른 집들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차례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우리 집 문 앞은 항상 그대로였다. 나는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기다리곤 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올까봐. 내 이름은 이정호. 올해 76이다. 나는 이 집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살던 집이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사진이 몇 장 걸려 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준석이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서서 가끔 말을 건다. 준석아. 하지만 대답은 없다. 그 아이는 20해 전에 집을 떠났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아주 선명하게. 준석은 거실에 서 있었다. 눈이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아버지. 나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냐? 준석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왜 병원에 못 갔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준석은 울고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도 못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때 나는 돈이 없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돈을 다 쏟아 넣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내의 병이 깊어졌다. 그리고 준석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준석은 그날 밤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다. 준석은 그날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전화라도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끊어졌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명절마다 기다렸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다. 20해 동안 한 번도.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나는 마당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이 멈췄다.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차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 내 아들, 준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석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서 멈췄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만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이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아들이 20해 만에 이 집에 돌아온 진짜 이유를. 나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20해였다. 20해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아들이었다. 준석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도 조금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준석이냐? 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내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20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우리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조금씩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왔냐? 준석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잠깐 들렀습니다. 그 말이 조금 낯설었다. 20해 만에 집에 온 아들이 잠깐 들렀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문을 열었다. 들어와라. 준석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준석의 시선이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 사진은 준석이 20살이 되던 해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 아내 미영, 그리고 준석. 그 사진을 준석은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거 아직 안 치웠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차를 하나 끓였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20해 만이구나. 나는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준석은 아직도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차를 내려놓았다. 마셔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준석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집이 그대로네요. 나는 웃었다. 바꿀 것도 없다. 준석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방도 그대로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아내 미영의 방은 아직 그대로였다. 나는 그 방을 치우지 못했다. 옷도 그대로였다. 사진도 그대로였다. 준석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7년이다. 준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이상했다. 준석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아들이 어머니까지도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준석의 얼굴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 있었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준석이 말했다.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준석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어머니 이야기. 그 말은 20해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이야기라니. 준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를 바라봤다. 봉투 위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안에 미영의 글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편지 한 통이 20해 동안 끊어졌던 우리 부자의 시간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종이색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분명했다. 미영의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를 한눈에 알아봤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글씨를 참 단정하게 썼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디서? 준석이 말했다. 어머니 물건 정리하다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미영이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읽어봤냐? 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읽어봤다고 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아내의 글씨가 조용히 나타났다. 나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정우 씨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 준석에게. 나는 잠시 눈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이 편지는 내가 떠난 뒤 언젠가 두 사람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숨을 조금 고르고 다시 읽었다. 준석아, 엄마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멈췄다. 준석도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글을 읽었다. 그때 아버지가 돈을 쓰지 못했던 건 집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어. 집은 지켜주세요. 준석이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비보다 집을 먼저 선택했어.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글을 읽었다. 준석아,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 준석의 눈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랬냐? 준석은 말을 하지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정우 씨, 그리고 준석아, 내가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살면 나는 아마 저 세상에서도 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같이 밥 한번 먹어줘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준석을 바라봤다.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20해였다. 20해 동안 우리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석아. 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말했다. 밥 먹었냐?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석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20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아들이 20해 만에 이 집으로 돌아온 또 하나의 이유를. 준석은 한동안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20해 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준석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이 다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거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다. 20해 동안 아들을 기다렸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됐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할 필요 없다. 준석은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준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20해 만에 왜 왔냐? 준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은 그는 가방을 하나 열었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꺼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봤다. 병원 서류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몸이 안 좋냐? 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아니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연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몸이 멈췄다. 지연이 준석의 아내였다.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20해 전 집을 나가던 날 함께 있던 여자였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지연이가 많이 아픕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큰 병이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거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이 창문을 조금 흔들었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했다. 20해 동안 아들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왔냐? 준석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실은 어머니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준석이 말했다. 지연이가 그 편지를 읽고 저보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가 그러더군요.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만나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석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준석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이 어디 있냐? 준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차에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대문을 열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내렸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지연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얼굴이 조금 야위어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해 동안 끊어졌던 시간들이 지금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마지막 시간을 가져오게 될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걸음도 조금 느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봤다. 20해 전 준석이 집을 떠나던 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바로 지연이었다. 그때는 젊었고 눈빛도 강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연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 들어와라. 지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지연의 시선이 그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 사진은 아내 미영이 살아있을 때 셋이서 찍은 사진이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지연이 작게 말했다. 어머님. 그 말이 조용히 거실 안에 퍼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7년 됐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조금 닦았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참 오래 걸렸구나. 20해였다. 20해 동안 우리 가족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찻잔 3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지연이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준석 씨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지난 일이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준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 말했다. 아버님을 만나라고요. 준석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조금 남았다. 나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지연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아버님을 한번 뵙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숨이 막힌 것 같았다. 20해 동안 나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았다. 명절도 혼자 보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처음 몇 년은 기다렸다.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봐 대문을 괜히 열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다리는 걸 그만두었다.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준석을 바라봤다. 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리 와라. 준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내 앞에 섰다. 나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다. 어릴 때 모습이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많이 늙었네. 준석이 조금 웃었다. 아버지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래된 웃음이었다. 잠시 후 나는 말했다. 밥 먹었냐?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석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지연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밥 먹자.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도 있었고 두부도 있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된장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예전에 미영이 끓이던 냄새와 조금 비슷했다. 나는 식탁에 반찬을 놓았다. 3개의 수저를 놓았다. 20해 만에 우리 집 식탁에 3사람이 앉았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준석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말했다. 명절에도 와라.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 아버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20해라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 거실에는 20해 만에 처음으로 사람 웃는 소리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도 늦지 않았구나.